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여자도 여자를 버틸 수가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버틸 수가 없다 하니까 그거 생각난다. 버틸 수가 없다! 이거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대사인데, 여자도 여자도 버티지 못한다. 어느 관점에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동성결혼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이 동성결혼이란 게 굉장히 먼 이야기이지만 사실 동성결혼은 이제 와서는 하나의 그런 글로벌 트렌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뭐 다 해 사실 동성결혼이라는 게. 물론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 20년 전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는데 이 20년 전에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였거든.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나라가 그 세계의 최초이자 마지막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 200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풀렸고 2003년도 벨기에에서 풀렸고 2005년 캐나다에서 풀렸고 스페인,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2015년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도 이제 PC에 무릎을 꿇었지, 그치? 미국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제 와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돼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언젠가는 되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레코드가 쌓이게 됐어요. 이 레코드가 쌓였다는 것들은 동성결혼에 대한 레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네덜란드 인구는 170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동성 부부 수는 2만 쌍 정도 된대. 분명히 많은 쌍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첫 해였던 2001년에 남성 커플은 1339쌍, 여성 커플은 1075쌍으로 가장 많은 동성 부부가 2001년에 탄생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연평균 여성 커플은 751건, 남성 커플은 619건이었는데 근데 이혼율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결혼한 커플을 기준으로 집계 결과 남성 커플의 이혼율은, 여기서 말하는 남성 커플은 게이를 말하는 거죠, 13.7%가 나왔고, 그리고 이성 커플, 남자 여자 커플은 15.75가 나왔는데 레즈 커플, 여성 커플은 25.92%가 나왔다는 거야. 남자의 거의 2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어떻게 게이 커플의 이혼율이 일반 커플보다 더 낮게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남자 둘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절대로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내가 옛날에 석천이 형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그 석천이 형 얘기하는 거 들으면 일반 커플 10년은 그 동성애 커플 거의 1년이랑 빠당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특히 게이들한테는.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게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까? 얘들은 자기들의 그걸 식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동성애 예찬론자, 특히 게이들을 보게 되면 그 동성애가 그렇게 좋다고요. 그 느끼는 그 쾌감이 그렇게 좋대.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남자 여자 파워가 다르지 않냐고. 그래서 여자랑 할 때 파워랑 남자랑 할 때 파워가 다르다. 그래서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 약간 이런 식이야. 그래서 취향만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동성애 예찬론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파워라는 측면에 대해서 나도 좀 동의를 한단 말이야. 나도 느껴본 게 외국인이랑 한국인들 파워가 다르고, 그리고 같은 한국인인데도 운동한 여자랑 운동하지 않은 여자 파워가 다르거든.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야, 뭐 남자랑 하면 파워는 확실히 세겠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긴 드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야. 이 남성 커플을 보게 되면 내가 생각한처럼 그 남자끼리 이제 형님 우리끼리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 이 가운데서도 역할이 정해져 있어. 역할이 항상 내가 말하지만 이게 박는 쪽이 을이란 말이야. 박히는 쪽이 갑이고, 게이들을 카톡하는 거 보더라도 이게 보통 대주는 쪽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약간 여성스럽게 연기를 해요. 형 왜 이래? 이러면서 나 보고 나 깜짝 놀랐는데, 형도 네가 좋아, 너도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형 나 아프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백 받아내고 막 그래. 진짜 나 깜짝 놀랐거든. 근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사람들은 진짜 에너지가 이게
막 불타오르고 이게 동성애 얘기 커플 얘기 들어도 오만 데서 다 하고 다닌다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추론은 뭘까 하면 그런 거야. 같은 남자들끼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배설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도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게 남자 안맞방이랑 이게 나이트 가서 꼬시는 걸 다르게 보잖아요. 여자들은 둘 다 똑같이 본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끼리는 그걸 약간 다르게 보거든. 그래서 안맞방은 그래도 그거는 약간 배설이지 않냐. 걸리면 한 번은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냥 남자 커플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약간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어디까지나 내 뇌피셜이야. 그리고 반대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여자 커플은 이혼율이 그 남자 커플의 2배 이상 나왔다는 거야. 2배 이상까지는 아니고 거의 2배가 나왔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옛날부터 진짜 신기했던 게 나는 좀 주변에 그 레즈 커플들을 좀 많이 봤거든. 요새는 더 흔해졌어. 그런 뭔가 한국 남자에 대한 이 혐오가 팽배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게 밭갈이라고 하지. 그치? 되게 많아졌단 말이야. 근데 그 커플들을 보면 여러분들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보일 거야. 그게 뭐냐면 여자들은 그 흉자라고 해서 흉내자라고 남자들을 엄청 싫어하잖아. 근데 여자 커플 보면 둘 중에 한 명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흉자처럼 하고 다녀. 진짜 완전히 남자처럼 머리도 짧게 깎고 투블럭하고 누가 봐도 여자인데 진짜 남자처럼 하고 다니는 여자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어.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둘 사이에서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도 똑같아. 가위치기처럼 평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이제 박는 놈 박히는 놈이 여자들 가운데서 그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박는 놈은 약자야. 항상 그렇단 말이야. 박히는 쪽이 갑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끼리도 이렇게 싸우고 감정 싸움 하는 것들을 보잖아. 그러면 약간 이쪽에서 여성 역할을 하는 애들이 신경질을 많이 내. 남자한테.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남자 여자 커플 때는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이야. 우리는 여자들의 감정선이 불안한 걸 알고 있잖아. 그런 걸 받아준단 말이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연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겉으로는 보기엔 남자 여자 커플처럼 보이지만 얘들은 여자란 말이야. 둘 다 그런 에스트로겐의 그런 불안정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생리 때 되면 빡쳐가지고 연병을 트는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줄 거야. 그리고 하필이면 얘가 또 이제 또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레즈 커플들끼리는 주기도 비슷해진다고 하더라고. 되게 신기한 게 둘이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러면 얘가 이상해질 때 얘도 이상해지는데 얘가 여기서 지랄병을 들면 얘가 받아주기가 쉽겠냐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그걸로 싸우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들 때문에 여자도 여자의 불안정한 감정선을 받아주는 게 쉽지가 않은 것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유의미한 통계로 나오게 된 것들이지 2배라는 이런 스코어로 나오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얘기한 거는 나의 좀 뇌피셜이긴 한데 여러분 듣기에 진짜 그럴싸하지 않아 되게.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뇌피셜로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이런 느낌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무쪼록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또 이게 여자들은 보면 유튜버들 오지게 보잖아. 그러면서 막 남자 연애 유튜브 보면서 허구한 날 이제 헤어지세요 얘기 듣는데 여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자신들의 감정선이 불안정한 걸 알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남자가 전부 다 깡패같이 막 이제 막 폭주하고 그랬잖아. 그런 일이 3번 이상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곽초령으로 만든 거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그래서 자신의 그 불안정한 감정선을 자기가 어떻게만 좀 이렇게 다스려도 관계가 엄청 좋아진단 말이야. 항상 말하잖아. 대부분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걸 픽스업하면 해결이 돼.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튼 오늘은 왜 그런 게이 커플의 이혼율보다 그 반대 2배 이상이 나왔을, 거의 2배 가까이 나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번 내 생각들 한번 얘기를 해본 거야.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그냥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뭐 제가 모르는 것들이나 내가 놓친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